헤드라이트 카울 상면부에 PPF 들어가고 라이트에도 다 PPF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 블랙박스, 휴대폰 거치대는 SP 커넥터 달아놨고요. 휴대폰 충전기는 여기에 우측에 코미네 걸로 달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이크 타고 내리면서 많이 발로 칠 수 있는 부분인 험브 커버 PPF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쪽으로 가보시면은 GB 레이싱 엔진 슬라이드랑 길레스 툴링 프레임 슬라이드, BMW 정품으로 나오는 M축 슬라이드랑 뒤쪽에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들어가시면은 라디에이터 오일 쿨러 가드 상하단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키는 총 2개가 지급이 되고 중간에 흰색 D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주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검정색으로만 되어 있는 게 보조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 온을 하실 때는 키를 꼽으셔가지고 우측으로 돌리시면은 키 온이 되고, 지금 나오는 화면을 세레머니라고 하는데, 이 세레머니가 끝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계기판이 켜지면은 시동을 걸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측에 ABS 모듈 센서, 트랙션 모듈 센서가 깜박깜박 거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고 출발을 하게 되면은 사라지는데, 위에 있는 삼각형처럼 불이 계속 켜져 있으면은 바이크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노란색 불로 계속 켜져 있으면은 주행은 가능하나 점검을 받아보란 얘기고, 빨간색 불로 계속 켜져 있으면은 주행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우측 핸들 스위치 뭉치에는 제일 위에부터 핸들 열선, 주행 모드, 시동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핸들 열선은 누르실 때마다 바로 작동이 됩니다. 하단부에 3단계, 2단계, 1단계 꺼짐 이렇게 턴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행 모드는 상단부 우측에 로드, 다이나믹, 레이스, 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ABS 감도, 트랙션 감도, 스로틀 감도가 다 달라지게 되고, 레인 모드는 이제 빗길 운행이기 때문에 이 스로틀이 더 둔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로드는 평상시, 다이나믹은 조금 더 민감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빨간색 셀 버튼을 이용해서 시동을 거시면 되는데, 중립 상태만 확인하시고 원터치 시동이 아니라서 저희는 꾹 누르고 계셔야지만 시동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걸어 볼게요. 방금 보시다시피 이제 RPM이 예열을 해주기 위해서 막 올라갔다가 예열이 다 되면은 RPM이 이제 안정화가 되는데, RPM이 안정화가 되면은 이제 기어를 넣고 출발을 할 수 있다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 머플러에서 이제 연기가 막 나오는데 수증기처럼 나오는 게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연소가 잘 되면은 연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의미도 되고, 이제 연기가 나오지만 검정색으로 매연처럼 나오면은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좌측 스위치 뭉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에는 전방에 상향등, 패싱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자동차처럼 항상 켜려면 얘를 앞으로 밀어주시면은 항상 켜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계기판에는 좌측에 파란색 불로 표시가 되고, 위에 있는 삼각형은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크루즈 컨트롤은 사용하실 때 얘를 오른쪽으로 밀어주시고 앞으로 밀면은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팅이 될 때는 최소 시속이 30km 이상이 되어야 되고, 세팅이 되었을 때는 앞으로 한 번씩 밀 때마다 속도가 1km씩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로 당기면은 속도가 1km씩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꾹 누르시면은 10km씩 올라가고, 꾹 당기시면은 10km씩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비상 깜빡이는 누르시면은 이제 작동을 하고, 이 비상 깜빡이 같은 경우에는 킨 상태에서 키 오프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꺼지지 않으니 배터리 방전에 유의하시기 위해서는 끄고 키 오프를 해주시면 됩니다.
좌측에는 트랙션 컨트롤을 끌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 안전과 이제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냥 눌렀을 때는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계속 켜져 있으면 작동을 안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켜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라고 표시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원복할 때는 꾹 누르시면은 다시 원복이 됩니다. 아니면은 키를 다시 온 오프 하셔도 원복이 되니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메뉴 위아래 버튼이 있는데, 위에 버튼을 누르면은 계기판 상단에 정보창 내용이 바뀝니다. 오도메터라고 되어 있는 게 총 주행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은 구간거리계 1번, 한 번 더 누르시면은 구간거리계 2번,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왼쪽에 파이가 생기는데, 파이가 생기면은 평균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평균 연비, 키온한 타임, 휴식 시간, 평균 속도, 타이어 공기압 센서. 이 타이어 공기압 센서는 지금은 땡땡땡으로 되어 있지만 운행을 하게 되면은 숫자가 표시를 하게 되고, 좌측이 앞 타이어고요, 우측이 뒷 타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좌측은 기준치가 2.5바이고 우측은 2.9바이고, 이제 PSI로 하면은 이제 좌측이 36psi, 우측이 42ps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기름량으로 갈 수 있는 거리, 그 다음에 인테이크 흡기 온 기름 게이지 바, 다시 총주행 거리, 이런 식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밑에 있는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메뉴 안에 들어가지는데, 우리 자동차처럼 조그 다이얼이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리고 내리고 핸들을 똑바로 잡은 상태에서 이 90도 각도에서만 우측, 좌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작을 해보면은 우측, 좌측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메뉴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메뉴 하단 버튼을 누르면은 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에 버튼이 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차량 안에 들어가고 싶다, 밑에 버튼 확인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고, 취소로 가고 싶다, 위에 버튼 취소를 누르시면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 차량 안에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차량 상태가 표시가 되어 있고, 우측으로 넘기게 되면은 구간거리계 1번에 대한 상세 정보, 2번에 대한 상세 정보, 타이어 공기압 2.5, 2.9를 넣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기간, 점검 주기를 미리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2026년 6월 12일 1년이 도래된 일자로 먼저 점검을 받으시거나 1000km를 맞춰서 점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름이 없다, 뭐 점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경고등도 다 뜨니까 우측 좌측으로 눌러서 내 바이크의 경고등이 어떤 경고등이 뜨는지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다시 나오시면은 스포츠 모드 계기판이 이제 있는데, 지금 맨 처음에 요게 기본 계기판입니다. 속력, RPM, 기어변수 단수, 뭐 정보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스포츠 모드 계기판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좌측에 DTC 계획 감도, 우측에 브레이크 압력 감도, 속력, RPM, 중간에 보시면은 뱅킹 각 센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화살표가 파란색 버튼으로 있기 때문에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은 서킷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랩타임 모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한 번 더 넘기시면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복합적인 계기판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미디어 전환은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연결 들어가게 되면은 블루투스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우리가 보통 휴대폰이랑 세나로만 이제 연결을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려면은 휴대폰 블루투스 목록에서 세나를 다 지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록에서 아예 지워 주신 다음에 휴대폰이랑 바이크랑 연결을 하시고, 세나랑 바이크랑 연결을 하시면은 중간 매개체가 바이크가 되어서 이제 이 조고 다이얼로 이제 다 조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휴대폰인의 전화가 오게 되면은 계기판에 누구한테 전화가 왔다고 자동차처럼 뜨게 되어 있고, 우측에는 파란색 전화기 모양, 좌측에는 빨간색 전화기 모양이 더 있는데, 우측으로 얘를 누르시면은 전화가 받아지는 거고, 좌측으로 당기면은 전화가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활성화되면은 전화, 미디어, 내비게이션이 다 활성화가 되는데,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계기판이 6.5인치짜리 작은 계기판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내비게이션 어플을 통해서 이제 연동을 시키게 되면은 표지판만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안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노래를 틀게 되면은 앨범 표지가 뜨고, 노래를 이제 뭐 오른쪽을 넘기면 다음 노래가 되는 거고, 음량 올리고 음량 내리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전화번호부가 다운로드가 돼서 이제 전화번호부 검색을 해서 전화를 걸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휴대폰은 이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이제 전화 거시는 게 좀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설정에서 들어가셔서 하나씩 보여드리면은 맨 처음에 어시스트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댐핑을 따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로드, 다이나믹, 레이스. 밑에 레이스 프로 1, 2, 3번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행 모드에서 레이스 프로 모드를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사용을 할 수 있던데, 인디비주얼 모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이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동을 바꿀 때는 지금은 로드 모드지만 다이나믹 모드로 바꾸고 싶다. 우측에 OK 화살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우측으로 밀어주시면은 다이나믹으로 이동이 됩니다. 다시 로드에서도 OK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는 차량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주행 모드 사전 선택,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은 레인, 로드, 다이나믹, 레이스, 레이스 프로 1, 2, 3번이 있는데, 우측에 있는 이 주행 모드가 총 4가지만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레인 모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색깔이 켜지고요. 프로 1번을 활성화를 시키면은 밑에 구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엔진, 제동력, 트랙션, 윌리, ABS, DDC, BMW 자동차로 치면은 M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안에 있는 설명들을 다 보시면서 들어가셔서 이제 감도를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윌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DTC를 들어가셔서 지원되지 않음으로 바꾸시고 타시면은 윌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답은 없어서 들어가셔서 하나하나씩 바꿔보시면서 고객님한테 맞는 세팅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모드가 1, 2, 3번이 생기고, 프로 1번을 활성화를 하면은 아까 전에 이 주행 모드에는 프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누르실 때마다 프로가 한 개 더 생겼다. 그래서 타시면서 이제 바로 프로 모드로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난 방지 장치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들어가면은 차량에 이제 기본적으로 도난 방지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 메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설정을 다 켜서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를 눌러서 꺼주시면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셔서 작동을 해야 된다 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RDC 같은 경우는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이제 줄임말인데, 타이어 공기압이 기준치는 2.5, 2.9 바이지만 고객님들마다 타시는 이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심하면 경고등이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안 띄우도록 이렇게 체크를 풀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경고 1, 2, 3, 4가 다 켜놓으시면 되고요. HSC 프로 힐 스타트 컨트롤인데 자동에서 수동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힐 스타트를 임의로 고객님이 타시면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동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길에 내가 주정차를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잡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어서 요거는 수동으로 고객님이 편하시게 원하실 때만 사용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스템 설정 들어가시면은 날짜 및 시간 뭐 기본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고, 단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연비로 제가 변경을 해둘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아까 우측 상단에 필요없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놓고 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를 이렇게 다 해제를 하시면은 필요없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제 불필요한 것들 안 보기 위해서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계기판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고요. 나머지는 우측 깜빡이, 좌측 깜빡이 눌렀을 것이고, 밑에 있는 건 빵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SP 커넥터 휴대폰 거치대 사용 방법은 우측에 있는 돌리는 거를 이렇게 또 뽑으시면은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간격이 벌어지고, 휴대폰을 꼽으신 다음에 얘를 다시 반대편으로 돌려서 쪼으신 다음에 꼭 이 동그란 버튼을 딸깍 눌러 주셔야지만 장착이 정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를 90도로 돌리시면은 홀더가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 맞춰가지고 이제 각도를 바꾸시려면은 요 동그란 거를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각도를 요렇게나 요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주유는 레버의 뚜껑을 여셔가지고 키를 꽂고 돌리시면은 주유구가 열리고 밑으로 홀이 그냥 쭉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류 주유해 주시고 닫으실 때는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주먹으로 땅 닫아주시면 되고요. 뒤쪽에는 험브 커버를 열 수 있도록 키 구멍이 여기 있는데 키를 꼽으셔가지고 돌리시면은 얘를 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빼 뽑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뚜껑이 빠집니다. 지금 현재는 블랙박스 모듈과 USB 충전기, 뭐 진단기 잭, 그리고 밑에 바닥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구멍에 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요 레일을 먼저 올려 놓으신 다음에 요 앞에 구멍 딸깍, 뒤에 구멍 딸깍 요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고하시게 되면은 텐덤 시트도 같이 드리게 되는데, 만약에 뒤에 텐덤을 하실 경우에는 요 홈브 커버를 요런 식으로 떼시고 텐덤 시트를 꼽으셔가지고 이제 텐덤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받으셔야 되는 점검은 1000km 점검인데, 1000km 때 점검을 받으러 오시면은 엔진 오일, 오일 필터, 가스켓을 무상으로 교체를 해드리고 리밋을 해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유상 점검으로 들어가는데 5000km 또는 1년에 한 번씩 점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니그립 패드 이제 고무가 너무 두꺼워서 잘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 놓을 겁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테이프는 떼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주행을 하고 왔고요. 타의 공기압도 약간 많이 들어가 있길래 제가 조절을 다 했고, 체크를 좀 해드려야 될 부분이 퀵시프트라는 기능과 오토 홀드라는 기능, 힐스타트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퀵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클러치를 잡지 않고 기어 변속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보조 장치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어를 올릴 때는 속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당기면서 발만 올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리실 때는 속도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서 얘를 당기지 말고 발만 밟아서 내리시면 되는데, 간혹 내리시고 계실 때 우리가 장갑을 끼고 있다 보면 이렇게 살짝 잡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잡혀 있으면은 퀵시프트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퀵시프트 잘 안 된다라고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것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레버가 순정으로 조절식 레버가 좌우 다 들어가 있는데 위에 있는 숫자에 따라서 이 간격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레버 같은 경우에 클러치 레버가 이제 사제로 이제 다른 브랜드나 다른 제품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브랜드 있는 것들은 좀 괜찮은 편인데 알리바리나 이런 거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클러치의 간격이나 안에 있는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퀵시프트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퀵시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이 끝나는데, 힐 스타트 컨트롤은 브레이크를 한번 잡은 상태에서 한 번 더 딸깍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데, 계기판 좌측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시동이 안 걸려 있어서 흰색으로 뜨지만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는 저게 초록색 H가 뜨면서 홀드가 걸립니다. 그러면 중립 상태에서도 앞뒤로 안 밀리도록 이제 뒷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예로 들어서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한 번 더 풀어주시면은 다시 풀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번호판도 달았고요. 니그립 패드 노란 테이프로 지진 감아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등록증하고 서류들, 순정으로 달고 나온 볼트들, 그리고 텐덤 시트로 바꿀 때 커버, 텐덤 시트, 더블R 타시니까 모자, 그리고 요거는 보조키, 그리고 사용자 매뉴얼, 품질 보증서, 요거는
텐덤 시트 꼽을 때 쓰는 볼트, 그리고 비상공구, 그리고 프로모션으로 받으실 수 있는 헬멧, 그리고 밑에는 순정 머플러 같이 싸놨습니다. 차량 깔끔하게 다 작업이 돼서 좀 이따가 상차하면은 제가 사진하고 한 번 더 넣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